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화홍병원 척추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그 허리가 굽는 이유,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 골다공증이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척추골절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발생할 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그 쉽게 말해서 뼈가 약해지고 이제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뼈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이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우리 몸의 척추 뼈에는 기본적으로 해면골이라고 하는 스펀지와 같이 생긴 모양의 뼈 조직이 무게를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단단한 스펀지와 같은 조직이 이제 두께도 얇아지고 이렇게 뼈 조직 구멍보다 이제 구멍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낮아지게 됩니다.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이제 뭐 나이, 그다음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 뭐 칼슘, 비타민 D 부족 등 이제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나이하고 그다음 여성분들의 그 폐경 후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은 이게 환자가 특별히 이제 느끼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도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증상이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검사를 이제 하지 않다가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골절은 이제 우리가 그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죠. 고관절 골절, 그다음에 척추 골절, 손목 골절, 그다음에 위팔뼈 골절, 발목 골절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삶의 질이 좀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보행과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행이 어려워지면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제 수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우리나라 이제 5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2.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5분의 1 정도 되는데 5명 중에 이제 1명꼴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네, 흔한 거에 비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인식하는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보다 이제 좀 간과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성별을 나눠서 봤을 때에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이제 여성이 37.5%, 남성이 한 7.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5배 정도 이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요. 연령 증가에 따라서도 유병률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68.7%에서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2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골다공증이 이제 척추골절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척추뼈는 우리 몸을 이제 지탱해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뼈고, 이제 동시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해면골, 아까 이제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 해면골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척추뼈는 이제 바깥쪽은 이렇게 보시면 딱딱한 우리가 피질골이라고 하는데 딱딱한 이제 피질골과 안쪽에 여기 이렇게 강낭콩처럼 뒤집어 놓은 모양의 이 안쪽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해면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골다공증은 특히나 이 해면골 조직이 좀 많이 약해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물론 이제 바깥쪽에 있는
딱딱한 뼈도 얇아지는 이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이제 해면골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질환이고, 이런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이제 척추뼈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가장 많은 해면골 조직을 가지는 척추뼈가 제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이제 작은 외상이나 일상생활 중에도 이제 골절이 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심한 골다공증을 가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큰 충격이 아닌 이제 엉덩방아를 찢는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낙상, 그다음에 감기가 걸려서 심하게 기침을 한 이후에도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실제 제 환자 중에서는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딱 덜컹 하고 넘고 난 뒤에 통증이 있다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요.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요추골절이 확인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일 많이 다치는 원인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어두운 데서 넘어지시거나 이제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때문에 집안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허리나 등 쪽에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오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새벽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여성분들에는 이제 또 요실금 같이 이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질병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척추골절이 생기면 이제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보면, 갑작스럽게 일단 요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원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연세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원래 허리가 아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이제 수년간 불편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냥 허리가 아프려니 하고 그냥 진통제만 복용을 하시다가 골절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한참 수개월이 지나고 통증은 좀 사라졌는데 키가 점점 작아진다던가, 이제 등이나 허리가 아프고 난 뒤에 이제 허리가 점점 앞으로 이렇게 굽는다고 표현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서 검사를 시행을 해보면 이제 본인은 잘 모르시는데 과거에 척추 골절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문제점은 이게 한번 생기면은 재골절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척추, 이제 척추라고 하죠. 척추 이제를 구성하는 척추뼈는 총 26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부러지면은 다른 뼈들도 이제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골절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척추에서도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골절률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우리 척추뼈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척추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잘 걷지를 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자꾸 누워 계시려고 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게 누워 있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고령이신 분들은 금방 또 근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도 뭐 수술을 받거나 이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누워 있으면 다시 걸으려면 굉장히 힘든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렇게 근력 저하가 오게 되면은 전신 상태도 이제 약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움직일 때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움직이시려는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은 이제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될까요? 이제 일단 환자분이 어떻게 다치셨는지 면밀하게 물어보는 과정이 중요하겠고, 먼저 이학적 신체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상 이후에 등이라든지 허리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통통통통통통 제가 이제 쳐보는데, 살살 쳤을 때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라 그러면은 척추 골절을 좀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제 압박 골절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이게 이제 이번에 생긴 급성 골절인지 아니면 예전에 생기고 난 뒤에 회복된 골절인지는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원래 허리가 불편하시고 이제 계속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그냥 의뢰 아프려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긴 건지 원래 있었던 게 이제 다시 안 좋아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감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골절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급성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 검사와 함께 최근 1년간의 골밀도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은 골밀도 검사도 반드시 같이 시행을 해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골밀도 검사상 이제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이제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보험 인정 기준에서는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골감소증인 경우에 이제 치료 뭐 약제라든지 이런 게 보험으로 이제 약제를 급여를 해주지는 않지만, 이 골감소증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치료를 고려해서 골절을 예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진단 시에 이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한 골절이 아닌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종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척추의 감염,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질환 등으로 인해서 뭐 내분비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뼈가 정상적인 뼈 구조가 약해져 가지고 발생하는 골절을 이제 병적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제 병원 진료를 잘 다니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암으로 치료를 좀 받으신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이 이제 척추체 전이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상력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허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파지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치료 목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의 감소, 두 번째는 골절의 회복, 이제 세 번째는 괴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는데, 첫 번째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 가지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빠르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조기 보행을 통해서 이제 조기 보행을 위해서 통증 조절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프면 자꾸 안 걸으려고 하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러진 척추뼈를 이제 잘 붙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척추 골절 이후에 이제 보조기 착용을 해서 골절된 부분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 부위가 이제 안정화가 되지가 않으면은 이제 분류압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다른 척추뼈들, 우리가 척추뼈 한 군데가 부러졌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도 약해져서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다른 척추뼈들이 골절이 되지 않도록 재골절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을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로 골절 부위에 맞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함으로써 골절 부위를 안정화시키고 빨리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한 진통 조절을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골절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하면은 뼈가 붙는데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이후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이제 필수적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매일 먹는 약, 그다음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그다음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과 같이 이제 그 공복에 복용하는 약을 많이 복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인데, 근데 이 약이 문제점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전에 이제 식전 1시간 전에 공복에 먹어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이제 먹고 나서는 이렇게 식도 자극이 좀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불편감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사제는 맞고 나면은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이게 매달 맞는 주사도 있고, 뭐 6개월에 맞는 주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매일 인슐린처럼 이제 피하 주사로 맞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라는 게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주사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뼈를 만드는 골 형성에 효과가 있는 주사가 뭐 바로 이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모든 환자가 다 쓰고 싶다고 이거를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의하고 상의하에 이제 본인한테 알맞은 치료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보존적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이런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 이외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주변 분들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을 보시면 척추에 시멘트 넣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척추 골절 때문에 척추체 성형술, 우리가 척추체 풍성 성형술이라고 하는 이제 국소마취하에 진행하는 시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골절이 정도가 심해가지고 여기 그 신경을 뒤쪽에 누르거나 이제 골절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 쪽에 이제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신경끼를 풀어주고 이제 후방 감압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신경끼를 풀어주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고정술이라든지 유압술 등의 나사 박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제 척추체 성형술을 급여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MRI에서 급성골절이 확인이 되고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허리 통증, 요통이 지속되는 경우. 그다음에 종양에 의한 골절, 아까 제가 이제 병적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척추체 전이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한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척추체 골절 후에 이제 불류압 상태, 이제 쿤멜시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이제 2주 이전에 조기에 시행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렬성 신부전, 그다음에 폐렴, 뭐 투석받는 만성 신부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8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에서는 2주 동안 이제 보존적 치료를 다 채우지 않아도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골절이 발생하고 빠른 시기에 시행을 해서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고 조기 보행을 해야 이제 여러 합병증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겠죠. 이제 실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치료 사례들을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8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손주랑 미끄럼틀을 타고 놀아주시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난 뒤에 이제 등이랑 허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통증의 정도가 그렇게 막 심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보호자분 말로는 뭐 원래 통증을 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셨고요. 통증을 이제 느끼는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촬영한 엑스레이 상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흉추 8번하고 11번 쪽에 약간 압박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이제 MRI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여기 그 부분에 이제 급성 골절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80이 넘으셨고 82이시지만 이제 걷는데도 통증이 별로 심하시지 않고, 보조기도 이제 통증이 일단 잘 심하지 않고 보행이 잘 되시기 때문에 이제 보조기 착용을 하고 진통제 복용을 하면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신 분이시고, 이제 이후에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후만증이 좀 진행을 해서 허리가 살짝 굽은 게 있지만 그래도 보조기 치료로 잘 회복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이제 8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평소에 변비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면서 힘을 세게 주고 난 뒤에 요통이 심해지셔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전에는 보행을 잘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 요통이 심해가지고 못 걷게 되셔가지고 119 타고 응급실로 오셨고, 시행한 검사상에서 이제 흉추 12번에 압박골절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잘 걸으셨던 분인데 이제 통증이 심해가지고 못 걸을 정도가 되니까 87세시니까 이제 보험 인정 기준에도 이제 부합을 하신 거고,
시술 시행 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국소 마취를 하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수술방에서 엑스레이를 체크를 해서 올바른 위치에 이제 바늘이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골 시멘트가 새지 않고 잘 이제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이후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골 시멘트 시술이 잘 진행이 되었고, 시술 시행 이후에 이제 그날 오후부터 바로 통증이 많이 사라지셔서 이제 통증은 호전되고 보행이 가능하신 상태로 퇴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이고요. 91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3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다고 오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요추 1번의 아랫부분 쪽으로 이제 골절이 의심된 소견이 보이고, 이제 MRI 촬영을 했는데 앞서 보신 MRI와는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 촬영한 MRI 검사상에서 명확한 골절 라인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척추체 내에 이렇게 경계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조금 있고, MRI 단면 영상, 가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측에 이제 신장에 물혹이 아닌, 이제 물혹은 뭐 가끔 많이 보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물혹 잘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물혹이 아닌 이제 고형의 이제 종양성 병변이 보여가지고 우측 신장암이 전이된 것으로 좀 의심이 돼서 이제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를 드렸던 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연세가 이제 많으셨고,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의뢰를 드렸을 때 가셔가지고 이제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시기로 해서 이제 상급병원에서 결정을 하시고, 다시 저희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셨고요. 보호자분께서 이제 진통제를 드시는데도 통증이 이제 심해서 생활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척추체 성형술을 시멘트 시술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원하셨던 분이시고, 통증 감소 이제 완화적 치료 목적으로 이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을 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잘 시행이 되셔서 통증이 가라앉고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셨던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이제 정의, 진단,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이제 골밀도 검사를 조금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시면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진단 시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을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래 허리가 굽어가지고 뭐 그걸 받아야 되냐부터 이제 뭐 원래 아팠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골절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되게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평소에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 평소 근력 운동이라든지 균형 운동 같은 거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집안에서는 이제 화장실과 같이 미끄럼이 좀 유발이 되는 곳들은 이제 물기를 좀 제거를 하고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라든지 신발을 사용을 해서 낙상을 막고, 그다음에 외출하실 때에는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지팡이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슬리퍼가 아닌 이제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을 하셔가지고 낙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평소에 칼슘이나 비타민 D, 그다음에 뭐 이제 근 감소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통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질문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심하게 넘어져서 첫 번째 등뼈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MRI까지 찍고 했습니다. 뼈가 많이 내려앉았다고 해서 수술을 권하시고 수술 후에 보조기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증은 견딜만 한데 꼭 수술을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뼈가 무조건 이제 다 내려앉고 골절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다 수술적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이 뒤쪽에 지나가는 이제 등이다 보니까 뒤쪽에 중추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데에 있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뭐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대소변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좀 수술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압박골절만 이제 좀 있는 상태라고 하면 보조기 착용하고 조금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술을 이제 고려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이제 불안정성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제 수술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보존적 치료라든지 보조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조금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5세이신데요. 병원에서 요추 골다공증 마이너스 3.5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3.5는 무슨 수치인지 궁금하고, 요추 골다공증은 뭘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3.5는 이제 좀 심한 골다공증 수치이긴 합니다. 마이너스 2.5 이하부터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5면은 굉장히 좀 심하신 편인 것 같고, 뭘 조심을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뭐 낙상이라든지 뭐 식이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정도 수치는 골다공증 그 아까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척추 압박골절 후에 시멘트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은 잘 되었다고 하고 이후 보조기를 5달 정도 착용하였으며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통증은 없는데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할지요. 허리 보조기 착용 후에만 약간 뻐근감이 있는데 괜찮은 건지 재발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통증이 없으시면은 굳이 뭐 약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진통제의 목적이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5달 정도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골절이 안정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앞뒤 이제 꾸준히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크게 변화가 없으시다고 하면 보조기도 이제 풀어도 될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30대 직장인인데요. 최근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인지 허리나 목이 조금 굽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허리나 목이 굽는 이유로 키가 조금 줄어들어도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30대 직장인분들한테서 골다공증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대에서는 이제 허리가 굽었다고 다 골다공증이 원인은 아니고요. 이제 자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고, 물론 이제 30대에 있어도 골다공증 수치가 이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뭐 T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고 G 스코어가 있는데, T 스코어는 이제 연령 보정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 스코어가 이제 낮다고 하면은 다른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뼈가 약해진 게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골밀도 수치가 정상인데 허리가 좀 굽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골다공증보다는 이제 자세로 인한 좀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MRI 검사를 받아보니까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누워 계시다가 다시 엑스레이 찍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척추 압박골절 수술은 괜찮은가요?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간단한 수술인지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시멘트 시술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뭐 뒤에 뼈를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감압술을 하고 나사를 고정하는 건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왠지 이게 뭐 한 일주일 넘고 있다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신경학적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에 힘 빠지고 대소변 장애 생기고 뭐 어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술을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제 뭐 모든 시술이 됐든 수술이 됐든 부작용이 이제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국소 마취라고 진행을 하지만 이제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감염에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고, 국소 마취에 따른 이런 이제 부작용, 뭐 약간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멘트가 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만 이렇게 좀 퍼져서 새면은 이제 그쪽 부분에 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드물게 이제 그 척추체 혈관 주변을 싸고 있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시멘트가 이제 파티클이 날아가거나 그 혈관 자체로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혈관 안쪽에 색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드물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0세시고 골다공증이랍니다. 꼭 수술 받아야 할까요? 내과 질환 가지고 있는데 이상은 없을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의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증 정도, 그 다음 얼마나 이제 찌그러졌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보행하시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전문의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가끔 허리 숙이고 이제 뭐 허리 디스크랑 허리 치료를 받았더니 젊은 사람이 허리 아프다고 증상을 받았습니다. 허리 꼿꼿이 피는 방법이나 올바르게 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도 허리 아플 수 있죠. 뭐 20대도 아프고 30대도 아프고 다 아플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꼿꼿이 피는 방법은 본인이 이제 자세를 평소에 이제 좀 바르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좋겠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오래 서 있는다든지, 하여튼 허리는 이제 장시간 한 자세로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 한 40-50분 정도 앉아 계셨다 그러면 한 5분 10분 정도 일어나서 좀 쉬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래 서 계시게 되는 이제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을 수밖에 없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그 발판 같은 거를 좀 놓고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 왼쪽 다리를 좀 올려가면서 이제 고관절도 조금 풀어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영상 장비를 이동하다 허리를 부딪혔는데요. 병원에 가볼 정도로 통증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허리 숙일 때 많이 아파서요. 이런 건 협착증일까요? 아니면 골다공증일까요?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협착증하고 골다공증은 좀 다른데요. 이제 그 협착증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경 나가는 길이 좁아져 가지고 발생을 하는 질환이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디 부딪혔다고 발생을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이제 그 퇴행성 변화 때문에 디스크도 뒤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도 두꺼워지고 주변에 있는 관절도 두꺼워지고 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고, 물론 이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삐끗해 가지고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시거나 그런 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게 협착증이 되겠고, 골다공증은 이제 앞서 강의드렸던 그런 것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질병입니다. 그다음에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살짝 굽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뻐근한 통증이 계속됩니다. 키도 1-2cm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초기 증상일까요? 병원을 바로 가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이 연세도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30대 분이 이렇게 허리가 살짝 굽는다고 골다공증이 있을 리는 조금 드물겠죠. 그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뭐 키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점점 허리가 굽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척추 후만증, 허리가 굽는 이런 질병 자체가 무조건 다 골다공증 때문에 유발이 된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 후만증의 많은 원인 중에 골다공증성 골다공증이 진행이 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골밀도 검사나 이런 거는 이게 그리 오래 걸리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마음 편하게 이제 좀 방문을 하셔서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하시고 뭐 검사 간단하게 진행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만 세게 해도 등 부위에 뜨끔한 통증이 느껴지고 바로 눕기가 힘듭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무거운 물건을 다시 들면 아픈 증상이 반복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척추골절을 의심을 해봐야 하나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 통증이 다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이제 뭐 많이 이제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근육통 자체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척추 골절이 있으신다 그러면 이제 뭐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이게 좀 반복된다기보다 아마 통증이 좀 심하셔가지고 움직이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척추 골절보다는 다른 원인이 조금 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저는 50대 여성이고 폐경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골다공증을 진행되는 것을 막고 척추골절을 예방하려면 어떤 영양소를 중점적으로 섭취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영양소를 뭐 중점적으로 섭취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골고루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백질 같은 게 좀 근감소증이 유발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이제 단백질 섭취 같은 것도 좀 잘 하시고,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거 복용을 조금 관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골 감소증이시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뭐 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쓰시고, 폐경기쯤에 이제 또 쓸 수 있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복용을 하시는 것도 이제 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을 복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칼슘 복용하시고 난 다음에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좀 가끔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변비가 평소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 복용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햇볕 쬐 시간이 거의 없는데 비타민 D 부족이 걱정됩니다. 비타민 D가 골다공증과 척추골절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영양제로 보충한다면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부분 중위도 지방 이상의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그래도 부족한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비타민 D를 이제 그 골절 예방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보충제로 한다고 하면 이제 연세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는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유닛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800유닛 정도는 이상 복용을 좀 하라고 이제 권고를 좀 하고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많이 복용하는데 뭐 1200유닛 돼 있는 그런 약들도 있고 한데, 최소한 한 800 정도는 노인분들은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돼 있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400유닛 정도 되는 약만 좀 잘 드시고 이제 바깥 활동하시고 하는 정도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통증은 계속되는데 엑스레이만으로 골절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있죠. 흉추 같은 데는 골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장기들도 뭐 겹쳐져 있고, 그다음에 뭐 갈비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골절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실금이 가 있거나 이제 미세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요추 같은 데도 조금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척추체 성형술을 받으면 통증이 바로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겠고, 대부분 저희가 그 임상적으로 봤을 때 하고 나면은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은 통증이 대부분 많이 사라진다고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술 시간 자체는 길어도 한 30분 안쪽에 다 끝납니다. 회복 기간은 뭐 특별히 필요는 없어요. 외래에서 하시고 한두 시간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1박 2일로 이제 하시고 다음날 괜찮으시면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걸리는 시술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골다공증 주사 치료는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나요? 이거는 약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그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주사의 종류에 따라 효과, 부작용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주사 종류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6개월에 맞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대체하는 그런 약인데 많이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치과 치료 받을 때 이런데 이제 골괴사 같은 게 무시무시한 그런 이렇게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퇴골의 비전형성 골절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따질 때 이제 우리가 약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이득이고 어떤 게 더 손해인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보다 골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게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척추 골절 후 허리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언제까지 착용해야 되고 식사하거나 잘 때도 계속 하고 있어야 하나요? 보조기를 너무 오래 착용하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러니까 골절을 시술을 안 하시고 이제 붙을 때까지 좀 본다고 하면 3개월 정도 보통 단순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 착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조금 느슨하게는 하지만 그래도 착용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척추체가 이제 위아래로 하중을 받을 때는 힘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착용하는 거고, 잘 때는 풀르라고 저는 설명을 당연히 드리고요. 왜냐하면 누워 있을 때나 옆으로 누워 계실 때는 이제 하중을 안 받기 때문에 잘 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미 허리가 살짝 굽었는데 더 이상 굽는 것을 막고 자세 교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굽은 허리를 다시 펼 수 있는지, 평소 생활 속에서 허리를 굽게 펴기 위해서 의식해야 될 점은 있는지 무엇인가요?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그 후만증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척추 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많이 말라서 이제 약해져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근육이 더 이상 이제 더 많이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것의 시작점이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이제 처음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거 당연히 좋고요 하면은,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근육을 다시 붙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젊은 사람들도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붙이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데 70, 80 되신 어르신 분들께서 근육을 다시 붙인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런 것보다 이제 근육을 조금 키우긴 좀 힘드니까 우리가 뼈가 더 약해져서 무너지지 않게끔 잘 이제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척추 골절을 겪은 후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머리를 감을 때처럼 허리 숙인 동작이 위험한지. 당연히 위험합니다. 재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수칙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낙상 방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허리를 수그려서 이제 그 앞쪽에 하중을 많이 주는 자세는 골절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나 협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는 이제 고관절을 좀 구부려서 무릎을 굽혀서 줍는 자세를 좀 생활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는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으로 칼슘이나 풍부한 멸치나 우유를 추천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우유를 잘 못 마시는 사람도 칼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영양제 외에 음식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을 높이는 팁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엔 조금 영양학적인 부분이 좀 더 클 것 같아서 흡수율을 높이는 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평소에 잘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칼슘 자체가 이제 흡수율이 그렇게 높은 미네랄은 아니기 때문에 보충제 한 알 정도로 그냥 드시는 게 제일 편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멸치라든지 우유 같은 거 드시는 거 좀 힘드시다고 하시면 그게 제일 편하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척추골절 진단 후에 통증 때문에 계속 누워만 있었더니 기운도 없고 근육이 다 빠지는 기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통증이 있더라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에 회복에 도움이 더 될까요? 골절 회복케 할 수 있는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활동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 당연히 이제 누워 계시거나 그러면은 근육은 안 쓰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통증이 있더라도 당연히 조기 보행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기 착용하고 뭐 진통제 먹고 하는 게 다 빨리 걸으려고 하는 거고, 골절 회복기에는 보조기 착용하시고 그냥 밖에서 주변에 잘 걷는 것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골절 있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2세시고 10여 년 전에 척추 압박 골절을 2번 겪었는데 등이 휘고 통증을 많이 느끼십니다. 골다공증이 심한데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나요? 압박 골절이 잘 붙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쿤멜시병이라고 하는 그런 압박 골절 이후에 척추뼈가 잘 안 붙어가지고 이제 불안정성이 있고 계속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통증이 좀 계속 유발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서 일단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골다공증이 심한데 할 수 있는 시술, 골다공증 때문에 시술을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추째 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시술을 시멘트 시술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불안정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척추체를 안정화 시켜주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건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